미국 내 우한폐렴 의심 환자들이 늘고 있어 연방정부는 발열 검사하는 공항을 20곳으로 늘리고 여행주의보도 격상시켰습니다. 우한폐렴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들을 알아봤습니다. 공적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이번 주말 무죄 판결로 끝나게 될지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세금 보고가 게시된 가운데 유령 세금 보고 대행 사기가 늘고 있어 연방 국세청은 이에 대한 사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내 우한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5명에서 더 추가되진 않았으나 의심 환자들은 계속 늘고 있어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발열 검사를 하는 검역을 워싱턴 덜레스, 볼티모어와 워싱턴 등 국제공항 20곳으로 대폭 확대했는데요. 또 필수적이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여행주의보를 3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우한폐렴 확진자들은 5명에서 더 늘진 않았지만 의심 환자들이 속출해 불안과 공포는 널리 확산되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우한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받은 환자들은 아직 추가되지 않아 캘리포니아 2명, 애리조나와 워싱턴주, 일리노이에 각 1명씩 모두 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국 내 확진자 5명은 모두 중국 우한을 방문했던 사람들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의심 환자들은 26개 주에서 110명으로 일요일보다 1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확진자 1명이 보고된 데 이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3명이 발생해 미주 한인들도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본인들보다 대학에 보낸 자녀들이 중국 우한을 다녀온 여행객 등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방비 상태일 수 있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에선 확진자들이 4,500명을 넘어섰고 그 가운데 사망자도 1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들이 5명으로 늘어났고 한국 4명 등 각국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발열 검사를 하는 국제공항 검역 장소를 기존 5곳에서 20곳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CDC의 격리치료시설이 있는 국제공항이 모두 해당되는데 워싱턴 덜레스, 볼티모어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 휴스턴 조지 부시, 텍사스 달라스, 샌디에고, 시애틀, 호놀룰루 등 주요 국제공항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에 앞서 LAX 공항, 뉴욕 JFK,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오헤어, 애틀란타 등 5곳의 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을 상대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발열 검사를 하는 검역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와 CDC는 미국인들에게 중국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필수적이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3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전세기를 띄워 우한 주재 영사관 직원들과 현지 거주 미국인들을 29일 중 샌프란시스코로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우한폐렴 의심 환자들이 미국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 혹시 나도 걸리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신종 감염병이라 백신과 치료제도 없어 무엇보다 예방법이 최우선인 상황입니다. 손 씻기는 물론 면역력 강화를 위한 수칙들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어떤 음식을 챙겨 먹어야 면역력을 높이고 우한폐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한폐렴 확진자가 버지니아 페어팩스 지역에도 발생하면서 워싱턴 지역 주민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으로 조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결 유지를 위한 손 씻기는 기본이고 면역력 강화로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의 김창희 한의사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들의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노출 가능성이 커 질병 예방을 위한 기본 생활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노인분이라든가 또 어린이들, 노약자들께서는 평상시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다음에 그 잠을 좀 충분히 주무시고 그다음에 외출하실 때는 항상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항상 손을 씻고 그렇게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면역력을 꼽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마늘, 양파, 녹차, 콩, 김치 등을 꼽고 있습니다. 김창희 한의사는 신체 면역력이 떨어질 때 감기나 온갖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쉬운데
자가 진단법을 통해 미리 건강을 챙기고 면역 세포 방어력을 높이는 음식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면역 높이는 그 음식들 중에는 이제 마늘과 양파와 그다음에 양배추, 그다음에 생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몸을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죠. 처음에 이제 그 감기라든지 어떤 외부에서 오는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열을 내서 밖으로 내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계피라든지 생강, 꿀 같이 해서 우리가 차로 마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중 마늘은 알리신, 양파는 퀘르세틴, 녹차는 카테킨과 테아닌을 함유해 항바이러스에 효과적이어서 면역세포 방어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최근 페어팩스에 우한폐렴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에 일부 주민들이 마스크 구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술용 마스크와 N95 호흡기 마스크가 동인하고 있는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호흡기 보호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N95 마스크는 공기 중 입자의 95% 이상을 여과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한 아직 착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질병예방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됩니다. 사무실 책상에 먼지와 박테리아가 쌓이지 않도록 일회용 소독 와이프스로 청결하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핸드소비의 경우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항균제보다는 알코올성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키보드, 스마트워치 등도 소독용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으로 자주 세척해주는 것이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소에도 각별한 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족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연방 지법과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발효를 중지시켰으나 연방 대법원에서 5대4로 시행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 사실상 즉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돈 없는 이민자들을 기피해 합법 영주권 발급을 절반이나 줄이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결국 연방 대법원의 지지를 받아 전격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공적 보조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Our rule generally prevents aliens who are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from coming to the United States or remaining here and getting a green card. 연방 대법원은 5대4의 판결로 뉴욕 연방지법과 연방 제2항소법원의 시행금지 명령을 파기하고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파 5명과 진보파 4명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발효 시행하려다가 중지당한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3개월여 연기된 끝에 미 전역에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시행에 필요한 이민국 폼을 웹사이트에 다시 게재하는 등 준비가 되는 대로 실행에 착수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 USCIS는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부터 접수하는 영주권 신청자 중에서 적용 대상 정부 복지 혜택의 이용 기간을 합산해 12개월을 넘으면 그린카드를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비자 변경과 비자 갱신도 거부하게 됩니다. 이민자들이 이용하면 안 되는 금지 대상은 현금 보조는 물론이고 식료품 보조인 푸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섹션 8 주택보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 한 해 38만 2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실제로 그보다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이 기각당해 한 해 발급하는 그린카드가 현재 연 110만 개 안팎에서 절반이나 줄어든 55만 개 안팎으로 급감할 것으로 우려해왔습니다. 게다가 이민사회에서는 영주권 기각 공포 때문에 정부 복지 혜택을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사태가 널리 확산돼 큰 혼란과 공중건강 악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무죄 판결로 끝나게 될지가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의 신간 초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지지해야 하는데 현재 2명이 민주당 측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부결 시에는 31일 최종 표결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탄핵 드라마가 이번 주말인 31일 무죄 판결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될지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자신의 신간 초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폭로하고 나섰고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민주당의 볼턴 증인 소환에 동조하고 나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있을 표 대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47명 전원에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가세하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새로 증인으로 부르게 되고 트럼프 탄핵 재판은 조기 종결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반전 가능성까지 생기게 됩니다. 다만 볼턴 증인 소환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27일 현재 미트 롬니,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2명이어서 또 다른 중도파 리자 머코우스키, 라마 알렉산더, 코리 가드너 등 3명의 입장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이에 앞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3월에 펴낼 신간의 초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동의를 할 때까지 군사 지원금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당한 핵심 탄핵 사유인 대통령 권한 남용 혐의를 옛 최측근이 폭로한 셈이어서 탄핵 재판에 새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나는 볼턴에게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가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에 대한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며 볼턴이 이를 말한다면 이는 책을 팔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이번 주 중후반 추가 증인 소환 여부를 놓고 표대결을 벌이는데 볼턴의 증인 소환에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에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가세하면 1대8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원 탄핵 재판의 새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면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질 수 있어 어떤 결말로 치닫게 될지 혼동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재로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볼턴 증인 소환에 가세할 가능성이 낮아 민주당의 추가 증인 소환 요구 동의안이 부결되면 즉각 31일 최종 탄핵 표결까지 실시하고 트럼프 탄핵 드라마는 무죄 판결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세금 보고가 어제 게시된 가운데 각종 세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환급액을 늘려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유령 세금 보고 대행 사기가 늘고 있어 연방국세청은 이에 대한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세금 보고를 대신 처리하려면 대행자 식별번호인 PTIN을 보유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세금 보고가 개시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세금 보고 대행자들의 사기 행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즌 동안 세금 환급액을 늘려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소위 유령 세금 보고 대행 사기에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금 보고 대행업자 자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세금 보고를 대신 처리하기 위해선 세금 보고 대행자 식별번호인 PTIN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PTIN 식별번호만 있다면 연방법상 누구든지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고 연방국세청 IRS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식별번호가 없는 무자격 대행자에게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했을 때 문제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령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세금보고서에 서명이나 식별번호도 명기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보고 납세자에게 돌아갑니다. 회계사들은 무자격자들은 자신들의 서명 없이 세금보고 당사자에게 서명을 요구한 뒤 메일로 IRS에 보내라고 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수법을 이용한다고 PTIN 식별번호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령 대행자들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소득과 세액 공제를 허위로 기재하자고 부추기고 세금 환급금을 대행자 은행 계좌를 요구한다면 사기 행위로 의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이외에도 IRS에서 보내는 이메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메일 첨부 파일에 세금 문서 사본을 보낸 것으로 착각해 수신자가 무심코 첨부 파일을 열게 될 경우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IRS 직원을 사칭해 소셜 번호를 요구한다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사기 행위로 간주해야 합니다. 한편 허위 세금 보고 작성 건수는 2018년에만 64만 9천 건, 부당 세금 환급액은 31억 달러에 달합니다.
IRS는 납세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는 만큼 IRS를 사칭한 이메일을 받았다면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퍼블릭 차지로 불리는 공적 부조,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했다가는 이제 영주권까지 기각당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나 주택 보조 같은 것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인데요.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민 전문 또 인권 변호사이신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벽두부터 우리 이민사회는 조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연방대법원의 또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5대4로 팽팽히가 엇갈린 어찌 보면 좀 예상은 됐던 판결인데요.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퍼블릭 차지 새 규정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여는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을 내용을 참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결국은 가난한 사람은 영주권도 줄 수 없다. 네. 즉 미국 사람이 낸 세금의 혜택을 받지 마라라는 것이 아마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든지 뭐 비자 연장이라든지 변경하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그 판결에 의해서 공공보조를 받을 경우 이민법상 이제 불이익이 있을 걸 아시고 거기에서 아마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영주권 이제 시행한 날짜부터 3년 기간 안에 12개월 뭐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12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뭐 기각시키겠다 이런 규정인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새 규정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를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공공보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성 복지 혜택이고 또 하나는 비현금성 복지 혜택인데 그 현금성 복지 혜택을 가장 큰 예는 그 SSI 생계보조금, 그건 이제 현찰로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빈곤 가정 일시 보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TANF라는 거. 이제 이런 현금성을 받을 경우에는 공공보조의 그 혜택을 받은 거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비현금성, 현찰은 아니지만 혜택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그 저소득층 의료보험, 즉 메디케이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푸스템, 그러니까 그 식료품 그 보조. 그 다음에 그 섹션 8 일부 보조, 주택 보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현금성과 비현금성 혜택을 가장 크게 다루어서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민법상 불이익을 주고 뭐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기각 뭐 그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캐터고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행하기 전에 받는 것을 그만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우리 한인들도 많이 이용해서 요거는 즉각 좀 피하시거나 좀 중단을 하시는 게 좋을 그런 그 새롭게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가 있다면 이제 그걸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많은 한인들은 생각보다는 그런 그 혜택을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 혜택을 신청하려면은 조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아예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받는 게 급한 경우, 응급조치, 예를 들어서 아기 출산할 때 애를 낳은 거 아마 그게 가장 많은 예인 것 같고 전문 사람은 그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 중에서 또 주택 보조 이런 것도 이제 해당되겠지만 과연 그분의 신분상에서 그런 혜택 신청 자격이 되느냐. 그래서 자격이 안 돼서 신청 못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그 결정이 상징적이지 한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과연 나는 이런 것을 받았는데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불행 중 다행으로 마지막 순간에 뭐 21만 건의 이제 반론이 제기돼서 그런지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규정에서는 좀 오바마 케어나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임산부라든가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라든가 이런 거는 좀 뺀 것 같아요. 뺀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그거는 한번 마지막으로 더 점검해서 이용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그 아이 낳는 거. 지금 현재 영주권 신청할 때 I-485라는 서류를 할 때 거기에 질문 중에 Have you ever received public assistance? 정보 보조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외로 임산부 애 낳는 거를 emergency라고 해요.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으로 간주해서 그거는 지금 여태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유학생들이 여기서 의료 그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무료로 낳다가 서울에 돌아가서 학생 비자를 변경할 때 미국에서 무료로 애 낳은 것을 알게 되면은 영사가 그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는 한 비자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결정에 따라서 물론 미국 내에서 신청할 때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나 그 다른 나라에서 혹은 공항에 입국할 때 그것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요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에 와서 이미 수속하시는 분들이 그 이민국의 그 규정인데 이미 이제 한국 같은 영사관은 그 국무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벌써 그런 퍼블릭 차지 같은 거 이용했으면은 그 비자 기각한 거는 벌써 한 4-5배 늘었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그런 것을 조심해서 어떤 거를 앞으로 이제 조심해서 영주권 이민 수속을 해야 될 건지 도움 말씀을 좀 주시죠. 가족 이민 신청할 때 I-864라는 그 파이낸셜 그 서포트 페이퍼를 하는데 그 이제 그 스폰서 되시는 분들이 그거를 제출할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만약에 재정 보증을 서준 받은 사람이 미국 내에서 공공보조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재정 보증 쓴 사람이 그것을 정부에 환불을 하게 그렇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1996년도 빌 클린턴이 사인한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아마 집행을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재정 보증 서주실 때 그 상대방이 공공보조를 받을 경우 정부에서 그 고용 그 재정 보증 쓴 사람을 소송해서 그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그 절차가 앞으로 아마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 보증 서주실 때도 그런 걸 유의하셔서 과연 저 사람이 공공 보조를 받을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